김정은이 이 군대를 보내면서 얻는 이득 최대 8천억 수익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을 막기 위한 처형조도 보냈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국감에서 정보위에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5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이 파병되었다. 즉 극동 러시아에 파병되었고 3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1,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숫자이긴 하나 그 숫자가 다 들어갔는지 전선에 확실하게 투입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급 장성들도 러시아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파병부대 관리 및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 운용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정원이 첩보를 입수하고 관측한 내용입니다. 김영복은 북한 김정은 군부 측근으로 이미 러시아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영복 말고도 휘하에 이 고위급 장성들이 이미 러시아에 파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 계속해서 더 들어보실 텐데요.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 이 언어의 장벽,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첩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군사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위치로, 또 포격, 발사 뭐 이런 용어들을 뜻합니다. 이런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또 북한군의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고 러시아가 준 군복, 그리고 러시아가 준 무기, 또 러시아가 준 체제 속에 편입된 형태이기 때문에 파병이 맞긴 맞지만 위장 파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규정을 했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NN 보도인데요.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병력이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에 이동 중이고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라는 관측이 CNN 보도로 지금 나온 것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엄유식 대령님, 최근 그 야당의 최대 친명 외곽 조직에서 북한이 파병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왜 윤석열 정부가 파병으로 단정하느냐? 정례적인 러시아와 북한군의 합동 훈련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성명을 28일에 발표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정원은 이미 갔고 고위급 장성까지 갔다라는 걸 다 관측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CNN 마침 CNN 보도 잘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까지 진입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엄유식 대령님, 합참공보실장 역임하셨는데 북한군이 파병한 거 맞죠? 합동군사훈련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실제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적응을 하고 있는 것도 나왔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나토 또는 유럽의 국가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진입을 이미 확인해주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북한도 초기에는 그런 것을 부인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간접적이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방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걸 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하다. 그러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은 전혀 군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맞습니다. 보통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군의 그 러시아 위장 파병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보다는 나타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결국엔 지금
정확한 정보기관마저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도 북한 고위급 장성이 이동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이 실제로 파병을 해서 외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 상황이 심각한데 여전히 야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이념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국내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전성훈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모셨는데요. CNN 보도가 속보로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병력이 이미 진입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저는 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병력이 파견이 예상되는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인데 예.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뺏겨서 이제 다시 탈환하기는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르스크.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다는 거는 좀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고요. 예. 그 야당의 얘기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정례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북한과 러시아는 여태까지 지상 병력을 동원해서 정례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한미 연합 훈련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한미 간에 계속 연합 훈련을 해왔고 수십 년 동안 큰 연합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에 통보를 해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유엔사 규정도 있고 해서. 근데 북한은 러시아,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군이 동원된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그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파병을 아무리 그냥 정례 훈련으로 포장하려 해도 정례 훈련은 한 사실이 없다. 정례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네네. 처음 훈련은 뭐 처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훈련을 하는데 저게 상대방 영토 깊숙이 10,000명 이상을 동원하는 훈련을 그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자, 물론 야당에서는 김정은의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외곽 조직, 최대 외곽 조직의 주장이 워낙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